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분명히 중요한 무언가를 앞두고 있는데 이상하게 자꾸 딴짓을 하면서 스스로를 방해하는 거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학업적 자기 방해라고 부르는데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우리 성공의 발목을 스스로 잡는 걸까요? 오늘 이 흥미로운 심리 현상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 한번 보세요. 정말 너무 공감되지 않나요? 내일이 진짜 중요한 시험인데 갑자기 미뤄뒀던 책상 정리가 너무 하고 싶어지고 평소엔 보지도 않던 다큐멘터리가 그렇게 재밌어 보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게으름 피우는 걸까요? 아니요. 사실 여기에는 아주 정교한 심리적인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그 행동을 심리학에선 공식적으로 자기 방해 전략, 영어로는 셀프 핸디캐핑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전략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나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보험 같은 거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시험을 망친 게 아니라 어젯밤에 넷플릭스 보느라 잠을 못 자서 그런 거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완벽한 핑곗거리를 미리 만들어두는 겁니다. 이 자기 핸디캐핑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행동적 유형은 말 그대로 진짜로 공부 시간을 줄이거나 밤을 새우는 것처럼 성공을 방해하는 행동을 직접 하는 거예요. 반면에 주장적 유형은 나 어제부터 컨디션이 너무 안 좋네 라고 말만 하는 거죠. 물론 실제 성적에 더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건 당연히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쪽이겠죠.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한 번 시작되면 이렇게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실패가 두려워서 핸디캡을 만들죠. 그럼 그 핸디캡 때문에 실제로 성적이 떨어져요. 그러면 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자존감은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험은 다음 시험에 대한 두려움을 오히려 더 키우게 되고 결국 또다시 똑같은 굴레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정말로 학업 성취도에 그렇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칠까? 그냥 기분 탓은 아닐까? 그래서 연구원들이 직접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 이 분석은 그냥 평범한 연구 하나가 아니에요. 무려 2만 5천 명이 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36개의 서로 다른 연구 결과를 전부 모아서 종합 분석한 이른바 메타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권위 있는 교육심리학 저널에 실렸으니 신뢰도는 말 다 했죠. 자,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전부 종합했더니 과연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이 자기방해 행동이 우리 성적에 미치는 진짜 영향력, 그 수치는 과연 얼마였을까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0.23.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 핸디캐핑과 학업 성취도 사이에는 중간 정도의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자기 방해 행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적은 분명하게 떨어진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죠. 마이너스 2.2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요인들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성별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0.12 정도인데 자기 핸디캐핑의 영향력은 그 2배에 가깝죠. 심지어 우리가 성적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숙제의 긍정적 효과 0.29와 거의 맞먹는 수준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네요.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연구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보니까 이 자기 핸디캐핑의 파괴력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연구진이 발견한 건 특정 조건에 따라서 자기 방해 행동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강해지거나 약해진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조건 중에서도 특히 학생의 나이가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보통 생각하기엔 경쟁이 치열한 대학생들이 이런 경향이 더 심하고 타격도 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자기 핸디캐핑의 부정적 영향은 대학생 마이너스 0.18보다 오히려 초등학생 마이너스 0.29 그리고 중학생 마이너스 0.34에게서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정말 의외의 결과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연구에서는 몇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를테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성적을 매길 때 노력 같은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보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린 학생일수록 수학 하나를 망치면 난 그냥 공부 자체를 못하는구나 하고 실패를 일반화하는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그림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결론이 얼마나 탄탄한 과학적 근거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포레스트 플롯이라는 건데요. 여기 보이는 작은 점 하나하나가 각각의 개별 연구 결과고요. 맨 아래에 있는 저 다이아몬드 모양이 36개 연구를 모두 합친 최종 결론을 의미합니다. 여러 연구들이 결국 마이너스 0.23이라는 하나의 강력한 결론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한눈에 보이죠. 자,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자기 방해의 악순환 우리는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이 연구는 문제 분석에서 그치지 않고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까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실패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실패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해결책이 시작됩니다. 연구를 보니까요. 자기 핸디캐핑의 부정적인 공격을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인 방패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숙달 목표에 집중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숙달 목표를 가졌다는 건 쉽게 말해 A+를 받는 것보다 내가 이 내용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성장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학생들은 내 능력이 정해져 있다고 믿지 않아요. 노력하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고 믿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나는 능력이 없어 라는 낙인이 아니라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하면 되겠구나 하는 소중한 피드백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존감에 상처를 입을 일이 없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 한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점수나 등수 같은 결과에 대한 압박감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배우고 성장하는 그 과정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것이 자기방해라는 끝없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진짜 열쇠일지도 모릅니다.